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짝은 분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종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 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좋은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 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무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 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주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유,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탕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 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